와티브 이 시간에는 문화적 열등감에 시달리는 중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한국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 흥행 1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중국이 오징어 게임에 숟가락을 얹어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볼 수 없는 중국에서도 오징어 게임 인기는 상당한데요. 중국은 오징어 게임 의상, 드라마 소품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공산화된 홍콩에서 그래도 할 말을 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의류 공장들이 오징어 게임의 의상을 수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퍼진 직후 항저우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 중심으로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들이 입고되기 시작했다면서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타오바오, 한국 쿠팡 등에 납품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모든 것을 단속하는 중국 공산당은 한류 금지, 한한령을 내려 한국 노래, 영화, 드라마 배급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단속에도 오징어 게임은 해적판이나 방화벽 우회 등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상태입니다. 실제로 장하성 주중대사는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중국 60여 개 사이트에서 오징어 게임이 불법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무려 10년 동안 진행된 문화대혁명 때 문화예술인은 숙청해서인지 수천 년 역사와 15억 인구를 자랑하지만 세계적으로 내세울 만한 중국 문화나 예술인이 없습니다. 중국은 문화적 열등감 때문인지 몰라도 남의 나라 문화예술을 베끼는 것으로 열등감을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중국인과 유관식별이 어렵고 같은 한자 문화권인 한국 문화예술을 문별하게 베껴 중국 문화에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한국 사극 복장을 문별하게 베끼면서 한국 문화를 깔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한국 역사를 중국 아래 역사로 흡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0년 중국 사극 소주차 만행과 삼생 삼세 심리도화에서는 주인공은 중국 전통 옷을 입고 있고 시녀는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2020년 미스 홍콩 선발 대회에서는 한복 입은 무용수를 배경으로 썼습니다. 중국은 한국 사극 복장을 그대로 베끼고 있는데요. 중국 사극 성화 14년 남자 주인공은 아예 상투를 틀고 조선의 복장 갓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사극에도 중국 문화를 슬그머니 끼워 넣어 한국 역사를 중국 역사에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3월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를 보면 기생집에서 중국 음식 월병과 피당 등을 먹고 있고 배경음악과 장식도 중국풍으로 되어 있어 한국 역사를 모르는 외국인이 보면 조선구마사는 중국 사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인구 15억을 무기로 경제력은 세계 2위에 올랐지만 뭐 하나 내세울 만한 중국 문화가 없습니다. 선진국은 단순히 돈만 많이 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은 돈도 많아야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볼 때 본받을 게 많은 나라입니다. 15억 인구 중국이 5천만 인구 한국 문화를 베끼고 따라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흐뭇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문화가 중국 문화에 흡수되어 중국 문화가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문화적 열등감에 시달리는 중국은 분명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에 뒤섞어 세계에 수출하려 할 것입니다. 와티브 마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회원 가입 부탁합니다.